관이 국정감사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처음이 관심사였어요. 해병대 사령관이 뭐라고 하느냐. 우리는 수사를 진실되게 했으니까 괜찮아라고 했던 이 해병대 사령관이 국정감사 나와가지고 외압은 없었다. 박정훈 대령의 항명이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흐름은 좀 아셔야 돼요. 뭐냐면은 박정훈 대령의 구속영장 기각된 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박정훈 대령을 어느 정도 지켜주려고 했다는 게 있었다는 썰이 있었어요. 그런데 봅시다. 저런 비슷한 맥락으로 이야기했던 거죠. 아, 그건 뭐 어떻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지금까지 거짓 없이 했으니까 저게 이제 진실되게 했으니까 됐어라고 하는 통화 내역 녹취가 공개됐었고요.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내 지시사항을 위반한 거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을 거야. 항명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게 이제 박정훈 대령이 폭로하고 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야라고 이야기했던 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번에 조사를 했을 때 성역 없이 조사라는 그 의미, 저는 수사단 인원들이 동요할까봐 너희들이 한 것은 인정해 준다는 의미였다, 이런 거. 너희들이 하는 진실되게 한 거 인정해 준 거지 박정훈 실드 친 게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저거 보면서 내가 내린 결론.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외압 의혹. 그렇죠. 잘 생각해 봐봐. 김계환이는 윤석열이 임명한 해병대 사령관입니다. 근데 이 사람 때문에 좀 골치가 아파진 거예요, 사실은. 녹취가 드러나면서. 그러면 이 사건은 뭐냐면 윤석열 탄핵도 갈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김계환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외압이 들어왔겠냐. 전화가 옵니다. 전화가 왔다는 게 아니라 옵니다. 전화 안 했겠어요? 사령관님, 잘 좀 하시죠.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어마어마한 외압이 들어왔을 거라고요. 저 사람은, 김계환이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실 김계환이 임명된 지 몇 년 지났다, 예를 들면 자를 수도 있는 자리예요. 근데 김계환이를 못 자르잖아요. 김계환이를 잘라버리면 최상병 수사, 박정훈 대령권이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김계환은 박정훈을 지키려는 느낌이 초반에 있었고,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실과 국방부 장관 등한테는 뭔가 이상한 놈으로 비치는 과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저런 방식으로 뭔가 외압 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국회 나가서 공식적으로 종지부를 찍은 거예요. 저거 내가 녹취에서 나왔던 말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쉴드 칠 것인지를 어마어마하게 연구하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회에서 왜 저렇게 발언을 했는지 납득이 안 돼가지고 고민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살기로 했구나.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하고 김계환 사령관하고 그냥 각자 입장에서 최선의 말을 하자. 어차피 결론은 박정훈,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사건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기 때문에 중간에 박정훈 대령이 책임지는 그림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을 제외한 나머지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그렇지. 결론을 내리고 그렇지.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사실 김계환 사령관의 녹취가 나왔을 때 사령관이 도와줬구나라는 많은 국민들이 안도는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집중적으로 김계환한테 공격이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 압박 모든 것에 다 가해졌을 거라고 보이고 이 국정감사장에 나오는 순간 등장부터 퇴장할 때까지 전부 다 모니터링 당하고 있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본인이 국정감사에서 나오는 발언은 사실은 국회의원이나 그 앞에 국민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 위에 보고 있을 사람들을 타겟으로 했던 말들이겠죠. 그러니까 수사 외압에 대한 외압이 들어온 정황이 보인다. 김기환도 쫄리겠죠. 안 쫄리겠어요? 김기환이 그러니까 해병대 1사단장이었어요. 김기환이 해병대 사령관으로 가고 임성근이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 해병 1사단장으로 가고, 근데 이번에 그 살아남았던 병사 있죠. 최상병 말고 이 사람이 지금 그 해병대 사령관을 임성근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임성근 사단장까지 고발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요. 아직도 이제 제대했는데 그 해병은 제대했는데 아직도
그러니까는 그 PTSD. 제대로 네. 생활을 못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근데 어제 이재명 대표가 이제 국회 국정감사에 국방위원으로 나와서 한 질문이죠. 해병대 애압 의혹을 질책하면서 양심의 한계 맞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양심에 꺼리낌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상관 명예훼손으로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는데 그것은 옳은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 야, 근데 김기환이도 거기에 뭐 그러니까 자기가 입장을 바꿔버리면 윤석열이 좀 불리한 입장을 바꿔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뭐 자기는 꺼리낄 게 없다 그러는데요. 나쁜 새끼들인 게 뭐냐면요. 뭐 한 번 해병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부하 못 지키는 것들은 제가 봤을 때 리더의 자격이 안 돼요. 윤석열이 국민을 못 지키거나 아니면 자기 부하 하나 못 지키는 애들이 어이 성근아 우리 동창 성근아 너 때문에 40살 넘어서 시험관 아기로 낳은 그 최상병이 너 때문에 죽었어. 그러면 나는 평생 한 가족을 망가뜨린 거잖아. 그러면 나는 사퇴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게 사람의 도리라는 거야. 어디 해병대 애들 빨간색 저 뭐 체육복 입고 사진 찍어가지고 우리는 대민봉사 열심히 한다. 열심히들 하고 있구나. 라고 했던 애가 그런 애가 사람이 죽었으면 최소한 별 2개 달 정도 올라갔으면 성공한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직을 내려놓거나 사퇴함으로써 그러니까 사죄하는 이건 대한민국의 유구한 전통 같은 거예요.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내려왔던 계속 이렇게 대물림 받았던 굉장히 좋은 건지 안 좋은 건 좋다 안 좋다 말하기에는 좀 어중간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 사회까지는 그러니까 직전 문재인 정부 때까지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굉장히 고위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책임을 졌단 말이에요.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식으로. 근데 왜 지금 이 정부 들어서는 이렇게 다 뻔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리더가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게 리더가 책임을 내가 지는 거 있잖아요. 윤석열 말로만 그러잖아. 내가 책임질 게 다 해봐. 뭔 책임을 지는데. 이번에요. 윤석열 등 5명이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됐어요. 이거는 윤석열이 지금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은 수사를 할 수 없겠지만 윤석열 지금 내가 기억하는 것만 송영길 대표가 고발했죠. 네. 지금 이게 어제 이 공수처 고발했단 말이에요. 뭔 건이냐? 저번에 스트레이트 문건 입수자 꽝꽝꽝 있잖아요.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해병대 1사단 1사사고 조사 결과 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 예정이다라고 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 경로하면서 야 국방부 장관 연결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을 받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라고 질책했다는 문서가 발견됐단 말이에요. 저 경로했다는 저 상황이 책상을 주먹으로 뭐 수차례 막 내려쳤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고발된 사람이 누구냐? 윤석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방부를 통한 수사 축소 외압 지시 혐의로 고발당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가 있냐면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이첩 보류 지시, 국방부 검찰당원을 통한 사건 회수 지시,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한 수사 결과 변개 및 제2첩 행위를 차행해서 불법을 저질렀다. 이번에 이 이야기가 계속 희석되고 있는데 제가 들은 이야기에 의하면 김태효의 업무를 벗어나는 전행이 도를 넘는데요. 용산 대통령실에서. 예. 지금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밑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있잖아요. 근데 국가안보실 1차장은 국가안보실 1차장이 맞는 행위를 해야 되잖아. 사실상의 완전 실세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가안보실의 역할뿐만 아니라 웬만한 건 다 개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외교 다니면서 센터 자리 치고 들어가는 거랑 거의 뭐 비슷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김태효하고 윤석열, 김건희는 아크로비스타 주민. 쉽게 말하면 같은 아파트 사는 부인이 외국 나가 있는 남자예요.
김태효는. 기러기 아빠. 아. 기러기 아빠. 예. 그 김태효가 지금 사실상 윤석열 정권에 있어서 거의 대통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어제. 그 김태효랑 이명박 때 청와대에 같이 근무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현 해병 1사단장과의 관계들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태효 같이 왜 제3의 권력이 득세를 하기 시작을 했겠습니까? 이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부부가 싸우고 나서 이렇게 새벽까지 싸웠어. 출근을 했어. 사이가 좋을 수 있나요? 그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다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임기 중에 사상 초유의 둘이 이혼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 들린다고 한다면 사실 못하는 건 아니에요. 캐나다 총리가 최근에 이혼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떻게 될지 아주 흥미진진하다. 그런데 뭐 최측근 중에 한 명을 이제 잘라버렸으니까 안 자를 수도 없었을 거예요. 그대로 뒀으면 난리 났겠지. 예. 지지율 더 떨어졌겠지. 그거를 아무리 최측근이라고 해도 이번에 저 아까 그 저 의전 담당 그 사람 이름이 김일범이 보내듯이 김승희를 또 뭐 어디 뭐 대기업 무슨 뭐 부사장이나 뭐 공공기관 뭐를 내려 보내지 않을까요? 난 그렇게 봅니다. 내버려둘 사람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아니, 가능성이 도대체 있네요. 김승희가 김건희한테 어떤 의미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챙겨주는 겁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측근이라고 하더라도 각자의 맡은 역할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 그 사람 인생을 다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송 끝나고 얘기해 줄게.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방송 스킬이 없네. 카메라를 쳐다보면서 네.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저는 상상할 수가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이제 상상력이 부족하네. 나 씨. 아니 내 뭐 이렇게 와이프도 아니고 형제도 아닌데 왜 그 인생을 통째로 책임져야 되냐고. 이상하긴 하죠. 미스테리긴 예, 하죠. 예. 자, 어쨌건 수사 외압에 대한 외압 의혹까지 나오는 거예요. 입장은 있잖아요. 국정감사든 뭐든 해병대 사령관이 납득이 되는 말을 해야 되잖아요. 지들끼리 말할 때는 그럼 이 사람은 내가 보기에 사이코패스입니까? 자기 부하들 지키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그거 국방부에서 내려온 전화 다 녹취해 놨지. 괜찮아. 지금 우린 진실되게 했으니까. 라고 김기환이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보면 박정훈 대령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처럼 보여요. 예. 보통 관계는 사이가 멀면 박정훈 대령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공식 직책이 있으니까. 그래서 정훈이가 얘기하잖아요. 예. 가까운 사이예요. 그러니까 박정훈은 김기환을 믿고 따랐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해병대 사령관 되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해병대 사령관 밑에 직속 기관들이 있잖아요. 예. 수사단장을 맡겼다는 거 가까운 사이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사이까지도 저는 김기환이 일단 비겁한 건 맞지만 내가 봤을 때는 그보다 더 사악한 놈들은 어쩔 수 없는 거죠. 내가 사단장이든 사령관이든 간에 최소한 누구 자식인가가 자기들의 잘못으로 누군가 죽었다면 책임질 정도의 양심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표 말처럼. 그러니까 이게 저도 좀 납득이 안 되긴 하지만 김기환 사령관의 그 판단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특검이 어떻게든 열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환 사령관이 그러니까 외압이 있었다는 방식으로 그 의혹을 기정사실화 시켜버리면 그러니까 이게 박정훈 대령의 지금 자리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병대 내부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특검까지 버티려면 시간을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말을 바꿔서 외압이 없었다 해서 지금 현재 상황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하는 전략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그렇죠. 이해를 했습니다. 그거죠. 결국에 나중에 정반대로 이런 경우가 되면 김기환 등이 처벌받을 수 있어요. 최근에 그 신인규 변호사 네. 예. 국민의힘 탈당했죠. 오늘 이제부터 뛰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부 마치고요.